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흘째 600명대를 기록한 가운데 생활 곳곳에서 가족과 지인을 통한 집단 감염이 늘고 있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이 확산세의 중대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코로나 자가격리자들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앱이 잦은 오류로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의 기술적 한계 때문인데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바이든 정부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실용적 외교를 모색한다는 대북 정책 구상을 내놨습니다. 외교부는 조기에 북미 협상이 재개되도록 공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 정진석 추기경 장례미사가 명동성당에서 거행됐습니다. 생전 신조였던 모든 이에게 모든 것을 마지막까지 실천한 정 추기경은 추모객들의 애도 속에 영면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정의 달 5월의 첫날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하는 자리가 많아지는 시기이지만 올해는 그래서 더 위태로운 5월을 맞게 됐습니다. 코로나19의 감염고리가 주로 가족과 지인들을 통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달 휴일, 행사 등으로 만남과 이동이 잦아지면 확산세는 그만큼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9시 뉴스 노동절 관련 소식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고 먼저 전국적인 확진 현황부터 정리해보겠습니다. 노태영 기자입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 관악구 한 음식점입니다. 첫 발생 이후 일주일여 만에 확진자가 25명까지 늘었습니다. 최초 감염자로부터 식당 손님과 종업원이 감염됐고 이어 이들의 지인들에게까지 퍼진 겁니다. 이 같은 생활 속 집단 감염이 전국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생기고 있습니다. 경기 파주시에선 운송 인수협과 관련해 지금까지 가족 4명을 포함해 11명이 감염됐고 충남 천안시 보험회사 관련 8명, 경남 사천시 유흥업소와 울산 중구의 가족, 친척 관련해서도 각각 13명과 1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사흘째 6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전남, 세종, 제주를 포함한 전국 17개 시도에서 모두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연일 관광객이 몰리고 있는 제주는 비상입니다. 4월 한 달 관광객 수가 올 들어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으면서 최근 일주일 평균에 배가 넘는 7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등이 있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가족 간 만남과 이동이 늘어날 거란 점도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최근 2주간 감염 경로를 보면 최대 접촉 경로는 바로 가족이나 지인, 전체의 45%까지 높아졌습니다. 특별 방역관리주간 기간을 한 주 더 연장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5월의 다음 3주간은 반드시 코로나 확산세를 꺾어야 합니다. 여기에다 언제 어디서 감염됐는지 확인되지 않은 환자 비율도 30%에 육박합니다. 조용한 전파가 가족 간 감염, 집단 감염으로 이어지면 확진자 수는 그만큼 급격하게 늘 수밖에 없습니다. KBS 뉴스 노태영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군 부대에서 근무하는 카투사 장병이 얀센 백신을 접종한 뒤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백신 접종을 해도 면역이 형성되기 전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되면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백신을 맞은 뒤에도 방역 수칙은 계속 철저히 지켜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 분석입니다. 백신 관련 소식들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변진석 기자입니다. 미 이사단이 주둔하고 있는 동두천 캠프 K시입니다. 이곳에서 근무하는 한국군 병사 카투사 장병이 지난달 29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달 초 미군 기지 내 병원에서 얀센 백신을 접종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한 달이 안 돼 감염된 겁니다. 백신 접종 후 2주 이내에는 항체 생성이 아직 충분치가 않아서 감염될 수 있다는 점, 여태까지의 수칙을 그대로 지켜야 됩니다. 방역 당국도 이 같은 백신 돌파 감염 사례를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돌파 감염이라고 얘기하는 접종 이후에 감염된 사람의 바이러스의 분비 양이라거나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추가적인 조사와 연구를 좀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백신 1차 접종자는 전체 인구의 6.5%를 기록했습니다. 방역 당국은 백신 1차 접종자가 전날보다 25만 명 이상 늘어 332만 6천여 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접종 후 이상 반응은 690여 건 접수됐는데
사망 2건, 중증 의심 사례 3건 등을 빼면 대부분 근육통 같은 경증 사례였습니다. 화이자 백신에 일시적 수급 불균형 문제가 생기며 접종에 차질이 빚어지는 가운데 방역당국은 이달 하순부터 65세에서 74세 사이 어르신 약 500만 명에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는 미국의 제약사 모더나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을 긴급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모더나 백신은 백신 공동 구매 배분을 위한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를 통해 배분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변진석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익숙해진 말 가운데 자가격리 빼놓을 수 없죠. 자가격리자들은 반드시 스마트폰에 자가격리 앱을 설치해서 사용해야 하는데 격리 장소를 이탈하지 않았는데도 수십 통의 경고 문자가 발송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GPS 기반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오류라지만 안 그래도 분주한 방역 활동에 혼선을 주고 있다니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천연수 기자입니다. 한 자가격리자의 휴대전화 기록입니다. 오전 11시 29분, 격리 장소를 벗어났는지 확인해달라는 요청입니다. 1분 뒤 같은 내용이 날아오고 5분에서 10분, 30분 간격으로 밤 11시까지 울린 경고 문자가 모두 80차례. 자가격리 기간인 2주 동안 자정부터 새벽 4시, 5시까지 밤낮 없이 반복되기도 했습니다. 처음 당해보는 처지에서는 어떻게 조금 대응해야 될지를 모르겠다고, 혹시 내가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좀 불안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경고 문자를 실시간으로 동시에 받는 전담 공무원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경고 문자를 받는 즉시 이탈 여부를 확인해야 하지만 지레 오류라고 보고 포기하고 맙니다. 오류가 하도 많이 떠가지고 방법은 없더라고요. 근데 폰 볼 때마다 이게 제쳐야 돼가지고. 자가격리 앱은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 GPS 기반으로 작동합니다. 격리자들이 머무르는 실내에서는 수신 감도가 낮으면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됩니다. 와이파이로 보강하는 방법도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습니다. GPS 위치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위치가 튀어서 그 이탈을 잘못되는 거거든요. 해결을 하고 싶은데 이게 기술적인 한계라서. 현재 전국의 자가격리자는 7만 6천여 명. 자가격리 앱의 작동 오류 실태를 전면 조사해 방역 현장의 혼란을 줄일 방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천현수입니다. 네, 미국 바이든 정부가 출범 100일여 만에 대북 정책 재검토를 완료하고 큰 틀을 공개했습니다. 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분명한 목표로 제시하고 이를 위해 전임 정부들과는 다른 새로운 길을 모색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워싱턴 김양순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국 백악관이 대북 정책 재검토가 마무리됐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바이든 정부 출범 100하루 만입니다. 젠 사키 대변인은 대통령 전용 기내 브리핑에서 대북 정책의 목표는 여전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2018년 싱가포르 합의의 연속성상에서 한국 측 요구를 수용하고 북한의 유화적 제스처를 보이기 위해 그동안 혼용해오던 북한 비핵화가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로 정리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면서 비핵화 해법으로는 트럼프 행정부의 일괄 타결이나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와 다른 실용적이고 열린 외교적 접근을 제시했습니다. Our policy will not focus on achieving a grand bargain, nor will it rely on strategic patience. Our policy calls for a calibrated, practical approach that is open to and will explore diplomacy with the DPRK. 이 방식을 통해 미국과 동맹 그리고 미 주둔 병력의 안보를 증진시켜 실질적 진전을 이룰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그간 북한의 2차례 미사일 발사에 대해 제재를 언급하면서도 비핵화를 향한 외교의 문은 열려 있다고 지속적으로 밝혀왔습니다. We are prepared to consider some form of diplomacy if it's going to lead us down the path toward denuclearization. 바이든 정부가 제시한 실용적 외교 접근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백악관이 대북 정책의 매 단계마다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들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힌 만큼 오는 21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보다 세부적인 내용과 실행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이처럼 미국의 대북 정책 구상이 드러나면서 이제 관심은 실제 북미 간 대화가 다시 이어질지에 쏠립니다. 이 물밑 접촉이 시작될 수도 있다는 희망적인 전망과 함께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어서 범기영 기자입니다. 외교부는 오늘 입장을 내고 최근 수일간을 포함해 초기 단계부터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의해왔다. 검토 결과에 대해서도 상세한 설명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새로운 대북 정책이 우리와 조율된 것임을 강조한 겁니다. 방식에 있어서 외교적 해법,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접근의 방향,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의 새 대북 정책은 당장 다음 주 런던에서 열리는 G7 외교장관 회담과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구체적 윤곽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이어 21일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정상의 의지가 발표되면 북미 간 접촉이 시작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북한은 그 의중을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북미 접촉에 응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협상이 수면 위로 올라와서 가시화되는 방식으로 아마 빠르면 6월 중에 그런 모습이 전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하지만 선 적대 정책 폐기 후 대화 원칙을 천명하며 2, 3월 미국의 접촉 시도도 거부한 북한이 선뜻 협상에 나설지는 미지수입니다. 북한 인권 문제를 미국이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점도 협상의 문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연합훈련과 전략자산의 영구 중단, 그것이 생존권이고 발전권은 이 제재에 대한 유예 면제를 얘기를 합니다. 문제는 바이든 행정부가 그것을 받기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또 미중 갈등 상황에서 북미 대화 재개에 중국이 어떻게 나오느냐도 주요 변수입니다. KBS 뉴스 범기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고 정진석 추기경의 장례 미사가 오늘 명동 성당에서 거행됐습니다. 모든 이에게 모든 것을 내준다는 생전의 소신을 마지막까지 실천하고 이제 영면에 들었는데요. 프란치스코 교황도 조전을 보내 진심 어린 애도를 표했습니다. 유동엽 기자입니다. 염수정 추기경의 집전으로 거행된 고 정진석 추기경의 장례 미사. 정 추기경이 어머니 같은 존재였다는 염 추기경은 고인과의 기억을 떠올리며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마음으로 정추경님을 많이 의지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뵙는 것만으로도. 프란치스코 교황은 조전을 보내 진심 어린 애도로 장례 미사에 함께하겠다고 전했습니다. I cordially impart my apostolic blessing as a pledge of consolation and peace. 거리두기로 장례 미사 참석 인원이 제한됐지만 추모의 발길은 새벽부터 이어졌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으니까 행복하세요 하는 말씀을 남겨가지고 그 말씀대로 이제 살아가라고 그런 말씀을 남기신 것 같아요. 미사에 참석 못한 신자들도 운구가 시작될 때까지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성직자로서 세상 삶의 고단한 삶을 좀 접으시고 안식을 취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조종 소리와 추모객들의 눈물 속에 정추기경은 90년 전 유아 세례를 받았던 명동성당을 떠나 장지로 향했습니다. 정추기경이 영면에 든 곳은 가장 존경했던 선배 고 김수환 추기경의 곁이었습니다. 가진 것을 모두 나누고 떠난 고 정진석 추기경. 생전의 사목표어. 모든 이에게 모든 것은 이제 추기경의 묘비명으로 남게 됐습니다. KBS 뉴스 유동엽입니다. 네, 오늘은 131번째 노동절입니다. 전 세계가 함께 기념하는 날이죠. 전국 곳곳에서 열린 행사에서는 거리에 내몰린 해고 노동자, 또 산업 현장의 위험을 떠안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여전히 노동하기 어려운 현실을 바꾸자고 절박하게 호소했습니다. 공민경 기자입니다. 마스크에 얼굴 가림막, 우비를 입은 사람들이 거리에 나섰습니다. 131번째 세계 노동절 대회 참가자들입니다. 총파업으로 고용 불안에 맞설 것을 선언했습니다. 재나는 노동자들을 또다시 거리로 내몰고 위기는 또다시 노동자들에게 가혹합니다. 해고 136일 만에 일터로 돌아가게 된 LG 트윈타워 청소 노동자들은 승리의 기쁨을 나눴습니다.
하루하루 벌어먹고 사는 청소 노동자들인데 소식을 전하게 돼서 너무 고맙고 1년 가까이 농성 중인 아시아나항공 협력업체 해고 노동자들을 위한 행사도 열렸습니다. 아시아나KO 해고 노동자들이 거리에 나선 지 352일째입니다. 이들은 노동절에도 일자리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비참하고 참담하죠. 작년 노동절 때는 정리해고만큼은 막아달라고 거리로 나왔었는데 전태일 열사 동상 앞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자신들에게 산업 현장의 위험을 떠넘기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산재 사망자 대부분이 비정규직, 프리랜서, 일용직 노동자들입니다. 죽음의 사슬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만들어야 방역 지침 위반을 놓고 경찰과 일부 집회 참가자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노동절 메시지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노동자들의 발걸음이 더 가벼워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필수 노동자도 함께 언급했는데 이 필수 노동자의 헌신적 손길이 코로나 위기에서 우리 일상을 든든히 지켜줬다며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자, 필수 노동자는 말 그대로 이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핵심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들로 이 보건, 의료, 또 돌봄 종사자, 환경미화원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더 열악한 노동 환경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 김준범 기자가 이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왔습니다. 저는 서울 시내버스 기사 강성돈입니다. 742번 버스를 운전하고 있습니다. 요즘 재택근무 하는 분들 많으시죠? 저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버스 운전은 비대면으로 할래야 할 방법이 없잖아요. 최소 4시간은 쉬지 않고 운전을 해야 합니다. 물도 일부러 안 드시는 거죠? 화장실 때문에. 네, 눈치 보여가지고 물도 자주 못 마시고. 특히 최근에 더 힘들어졌습니다. 서울시가 시민들 편의를 위해 버스 운행 길이를 10km나 확 늘렸거든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할 거리를 단 한 번도 안 쉬고 간다는 것 자체가 너무 고통스럽고 힘이 듭니다. 코로나 확산 여전하지만 매일 서울에서만 300만 명이 버스를 탑니다. 저희 같은 이들은 필수 노동자라고 부른다고 하네요. 12년차 고객센터 직원 김수경입니다. 저 역시 재택근무는 꿈도 못 꾸는 필수 노동자입니다. 온갖 욕설과 막말, 하루에도 몇 번씩 듣는 건 예사입니다. 저는 덤덤한 척합니다. 최근에 어떤 심정이신지 좀 얘기해 주세요. 스트레스가 많은 직업이다 보니까 수시로 두통이나 그다음에 기침 뭐 이런 거가 많거든요. 특히 말을 많이 하니까 이게 항상 코로나 걸린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특히 고객센터에서 코로나 집단 감염 사례가 있다 보니 이럴 때마다 신경이 바짝 곤두서곤합니다. 공포가 너무너무 심했죠. 마스크도 제대로 지급 안 된 것도 그렇고 이런 문제가 해결되는 근본적인 방법은 직접 공단이 운영해서 직접 책임지고 직접 고용해서 상담사들을 관리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에도 저희는 계속 일자리를 지킬 겁니다. 나아질 날이 언젠가는 오겠죠. 네, 두 분의 말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필수 노동자, 일터에 반드시 나가서 일해야 하는 노동자라는 뜻입니다. 필수 종사자 보호 지원법, 이번 주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도 위험을 무릅쓰고 일해야 하는 이들을 보호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필수 노동자 보호에 첫 발을 뗐다는 의미는 있지만 아직은 선언적인 수준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더욱 커지고 있는 일터의 양극화, 노동절을 맞아 우리가 함께 고민해봐야 할 숙제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오늘 노동절을 맞아 이주 노동자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우다야 라이 이주 노동자 노동조합 위원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네팔에서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한국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예, 네팔 사람이고요. 한국에 온 지가 20년이 넘었습니다. 20년이 넘으셨다고요? 네. 지금 온라인에서 사진전을 하고 계신데 이게 이주 노동자들께 합숙소 사진들인 것 같습니다. 저도 봤는데 지금 화면에 보이지만 믿겨지지 않을 만큼 좀 열악한 환경들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이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실제로 이런 숙소에 이주노동자들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 안전 이 장비도 없고 또 이주노동자들이 냉난방 장비도 없고 물도 안 나옵니다. 화장실도 없고 욕실도 지금 없습니다. 또 이 있어도 아주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런 숙소에 이주노동자들이 비싼 세를 내고 이주노동자들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런 데서도 비싼 세를 내고 살고 있다. 예. 이런 말씀인데 좀 여전히 믿겨지지 않는다는 말씀밖에 지금 드릴 수가 없는데 이 고용허가제라는 제도가 이제 문제라고 하셨습니다. 고용허가제는 도입 취지는 좀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을 줄이고 또 내외국인 간 차별을 좀 금지하자는 취지였는데 이게 거꾸로 이렇게 인권 침해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겁니까? 예, 이주 노동자들이 지금 이 고용허가제를 통해 한국에 오고 있습니다. 이 고용허가제라는 제도에는 이주 노동자들의 사업장 변경하고 선택의 자유가 없습니다. 사업장 변경을 제한하는? 예, 제한하고 있습니다. 모든 권리 사업주한테 있습니다. 이 회사에서 이 직장에서 다른 직장에 가고 싶어도 사장이 동의를 해줘야 됩니다. 동의를 안 해주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주노동자들이 그 사업장에 일할 수 없어도 다른 데 갈 수 없습니다. 다른 데 이주노동자들이 마음대로 회사를 이탈하면 미등록이 됩니다. 1년 10개월 사업주가 동의를 해줘야 됩니다. 동의를 해줘야 되고 사업주가 원해야 합니다. 그 노동자를. 사업주가 원하지 않으면 연장 안 됩니다. 그렇게 연장 가기 위해도 이주노동자들이 모든 사장의 모든 이 부당한 지시들이 따라야 합니다. 이런 게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사업장 이동이 제한돼 있고 전적으로 고용주가 결정을 하기 때문에 저런 환경에서 일을 해도 항의를 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항의를 하기 어렵고 이 근로 조건 또 기숙사 여러 이 문제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정부의 설명은 조금 다릅니다. 이제 앞서서 뭐 고용허가제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사업주가 정부로부터 이제 조금 전에 그런 열악한 시설 때문에 개선 명령을 했는데 이행하지 않으면 이주 노동자라도 사업장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정부의 설명인데 이게 현장에서 그렇지 않은 모양입니다. 예, 지금 정부가 이 대책으로 그렇게 발표는 했지만 지금 이주노동자들이 그 사업장 변경 신청을 해서 만약에 그 신청이 반려되면은 그 사업주가 가하는 불이익이 걱정해서 신청 안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아까 얘기했는 대로 1년 10개월 연장을 해야 돼요. 사업주가 연장을 해줘야 되는데 그 연장해주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간이 짧아서 뭐 1년 10개월 연장할 수 없기 때문에 이주노동자들이 연장 안 될까 봐 신청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지금 사업장 변경 사유에 해당되는 증거들이 사업주가 노동자가 수집해서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됩니다. 이런 증거들이 이게 수집할 수 없는 현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주노동자들이 지금 이렇게 대책을 발표해도 사업장 변경 신청을 아직 못하고 있고 그렇게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제도적으로 보장을 해도 불이익이 걱정이 돼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는 현실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여전히 노동하기 좋은 나라는 아니군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노동자들의 절박한 호소가 울려 퍼진 오늘도 이 노동 현장에서는 안타까운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건물 철거 작업 도중 붕괴 사고로 잔해 더미에 파묻힌 노동자가 끝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정은 기자입니다. 무너진 건물 지하에서 굴착기가 쉴 새 없이 잔해 더미를 퍼올립니다. 구조대원들은 삽과 절단기까지 동원해 샅샅이 수색합니다. 어제 오후 3시 반쯤 서울 한 재개발 사업 현장에서 철거 중이던 건물 일부가 무너졌습니다. 건물 3층에 있던 59살 강모 씨가 지하 3층으로 추락해 잔해더미 속에 파묻혔습니다. 구조 작업이 시작된 지 25시간여 만인 오늘 오후 4시 40분,
강 씨는 지하 3층 잔해더미에서 결국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16시 40분에 119 구조대에 의해서 의식이 없는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추가 붕괴 위험을 피해가며 비좁은 현장에 소수 인원만 투입되는 바람에 구조 작업은 더디게 진행됐습니다. 강 씨는 건물 4층에 있던 굴착기에 기름 넣는 일을 돕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기름 호수를 인양해 주려고 올라가는 길에 3층 슬라브에 섰는데 그 3층 슬라브가 5초 만에 바로 붕괴가 된 상황이거든요, 지금. 무너진 건물은 지상 9층짜리 주상복합 아파트로 지난달부터 철거가 시작됐고 사고 당시엔 4층까지만 남아 있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철거 작업이 진행되며 철골과 지반이 약해져 사고가 일어났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장 감식 등을 통해 당시 철거 현장에 지지대가 제대로 설치돼 있었는지,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켰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세계 주요국들이 탄소 중립을 위해 기후 정책을 앞다퉈 내놓고 있죠. 독일 정부도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내놨는데 독일 헌법재판소가 이 계획이 충분치 않다며 감축 목표를 강화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다음 세대의 감축 부담을 떠넘기지 말라는 건데요. 베를린에서 김기수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2019년 만들어진 독일의 기후변화 대응법. 2050년 이산화탄소 배출 제로의 온실가스 중립국 달성이 목표입니다. 에너지, 교통, 건물, 농업 등 산업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이 촘촘히 제시됐습니다. 문제는 이 계획이 2030년까지만 세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2030년까지 1990년보다 이산화탄소 배출을 55% 줄인다는 계획인데 이 기간에 독일에 할당된 이산화탄소를 대부분 소비하게 됩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이 부분을 위헌이라고 봤습니다. 2031년부터 20년간 이산화탄소 배출 제로를 실현하기 위해선 더 강력한 제한이 가해질 수밖에 없고 이는 미래 세대의 권리를 침해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음 세대에 감축 부담을 전가하지 말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 시기를 앞당기라는 게 헌재의 명령입니다. 온실가스 감축이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국가가 미래 세대를 희생시켜선 안 된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환경 정책의 속도와 질이 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in revolutionärer, ein grundlegender Beschluss, weil er sagt, die Freiheitsrechte der jungen Generation sind genauso viel wert wie die Freiheitsrechte der heutigen Erwachsenen. 오는 9월 총선을 앞둔 각 정당들도 새로운 환경 정책 수립에 나섰습니다. 환경단체들은 헌재가 연방정부의 뺨을 소리나게 때렸다며 이번 결정을 반겼습니다. 연방정부는 헌재 결정 직후 더욱 강화된 새 환경정책 검토에 나섰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김기수입니다. 주말엔 문화 시간입니다. 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초상화 전문 미술관이죠. 영국 국립초상화미술관 소장 작품들이 국내에 처음으로 소개됩니다. 세계의 역사와 문화를 빛낸 인물들이 당대 최고의 화가들 손을 거쳐 화폭에 담겼는데요. 김지선 기자가 소개합니다. 소박한 옷차림에도 또렷이 빛나는 두 눈. 영국이 낳은 최고의 극작가, 영국의 자부심 셰익스피어입니다. 신이 인간을 창조했다는 믿음에 반기를 든 과학자 찰스 다윈, 만유인력의 법칙 아이작 뉴턴. 영국 국립초상화미술관에서 볼 수 있었던 작품들이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관객들을 만납니다. 루벤스, 반다이크 등 당대 최고의 화가들이 그린 것으로 배우 윤여정이 콧대 높다고 표현했던 바로 그 영국이 아끼는 명화들입니다. 콧대 높다는 부분에서는 이게 자만심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자부할 만큼 유명인들이 많이 배출됐다는 점에서는 충분히 자부심을 가질만 하다는 그런 인상을 좀 받았습니다. 화가와 모델이 나눈 교감의 결과로 탄생하는 초상화는 권력자들에겐 통치 수단이기도 했습니다. 미혼 여성 군주였던 엘리자베스 1세. 튜더 가문의 상징인 붉은 장미를 손에 쥐고 진주, 불사조 보석으로 치장한 모습으로 흔들림 없이 왕조를 계승할 거란 확신을 드러냈습니다. 한 가족의 가장 빛나는 순간을 기록하고 떠나간 이의 모습을 대신하기도 합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초상화는 그 경계를 확장합니다.
각 분야에서 탁월한 성취를 이룬 생존 인물들을 기록하고 첨단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 모델이 화가 앞에 서 있었을 그 순간을 한번 떠올리면서 보신다면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그림 속의 인물과 직접 대화하실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코로나19로 해외여행이 어려워진 시대. 한국을 찾아온 76명의 초상화가 더 반가운 이유이기도 합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